반갑습니다.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경매 사건은 대구 달서구 용산동 용산 롯데캐슬 그랜드 아파트입니다. 자, 이 경매 물건은 제 강의를 시청하신 어떤 분이 이 물건 좀 꼭 분석을 부탁한다는 내용을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수업 재료로 제가 선택을 해봤습니다. 다만 제가 보통 경매 사건 수업을 할 때는 입찰 기일이 최소한 20일 이상, 길게는 한 30일 정도 남은 물건을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 참고도 할 수 있고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물건은 지금 입찰 기일 17일 전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분들한테는 큰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제 수업을 시청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의견을 게시해 주신 감사한 분을 위해서 그분이 궁금해 하셔서 그분께 제가 이 이 촬영분을 이제 선물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심 있게 봐주셔서 고맙고 또 이렇게 요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이 수업을 통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물건의 종류는 아파트입니다. 우리가 지금 분석하는 걸 아파트를 위주로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이 물건 또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고 전용 면적이 23.8평,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을 법한 면적의 물건입니다. 대지권은 6.8평이고 토지와 건물은 일괄 매각입니다. 매각 이후, 즉 낙찰받아서 소유권을 가져온 이후 이 물건의 문제 때문에 분쟁에 휩싸일 물건은 아니다. 즉 물건은 깔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소유자, 채무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채무자에 한 사람 더 있는 것이고 소유자, 채무자는 이 사건에 크게 중요한 게 아니죠.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가 아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입찰을 하신다면 명도를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는 어떤 개인입니다. 3월 26일 날 경매 접수가 돼서 그리고 2019년 1월 10일 1차 매각을 했습니다. 즉 한 8개월 정도, 8개월이 아니죠. 한 9개월 정도 시간이 소비됐습니다. 첫 감정가는 3억 2,600. 이 시세는 대략 9개월 정도 전의 시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최저가는 2억 5,340만 원입니다. 3억 6,200이라는 금액에 입찰을 한다면 경매로 매수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 이익은 없다라는 판단을 시장에서는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입찰을 준비하시는 분은 이 물건에 대해 잘 아시고 또 이 인근에 거주하시고 계시는 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5층 아파트고 아파트 공동 출입구고 현관문입니다. 물건의 방향은 동향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남향이니까 정동향을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향. 물건 현황을 보겠습니다. 25층 중에 25층 아파트입니다. 그 중에 11층입니다. 중간이네요. 사용 승인 2004년, 즉 15년 됐습니다. 아직은 노후 아파트가 아니라 충분히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다. 20년이 넘어가면 그렇지만 아직은 15년 정도니까 충분히 시장에서는 매력 있는 물건입니다. 열병합에 의한 지역 난방. 이 지역은 지역 난방이겠네요. 지역 난방은 보일러가 없습니다. 보일러가 없이 지역 난방으로서 온수와 그리고 난방을 합니다. 이 주변 지역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2호천 인근에 위치한다. 서측으로 20m 포장도로가 있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 사건 1차 기일이 진행되는 데까지 9개월이 소요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경매 사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3월 28일 등기필증 제출. 자, 경매가 접수돼서 진행됩니다. 감정평가 했고요. 그리고 감정평가서 제출됐습니다. 근저당권자 채권계산서. 자, 제출합니다. 아주 정상적인,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당 요구권자 권리신고, 배당 요구 신청하고 있습니다. 가압류권자도 배당 요구 신청하고, 그리고 교부 청구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압류권자 배당 요구, 그리고 배당 요구. 돈 받은 사람이 많나 보네요. 교부권자 교부 청구서 제출. 그런 와중에 집행관이 현황조사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임금 채권자 배당 요구 신청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가 뭐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임금 채권자 소송 위임장 제출하고, 가압류권자 배당 요구, 그리고 또 배당 요구, 임금 채권자 보증서 제출, 근저당권자 채권계산서 제출, 채권자 보증서 제출, 교부권자 교부청구서 제출.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낙찰 이후에 낙찰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매 절차상의 어떤 포인트, 문제가 될 만한 지점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등기부등본의 권리 분석을 해서 예상 낙찰가에 반영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임차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황조사서에 나와 있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물 주소지에 방문을 하였으나, 자, 누가 방문했습니까? 집행관 사무실에 집행관이 갔습니다. 거주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며 찾아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뭐 낮에 가면 사람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현황조사 통지서를 두고 왔으나 전혀 반응이 없었다. 연락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목적물 주소지에 주민등록상 전입 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소유자 입청제가 등재되어 있다. 자, 이런 경우는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일단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고 소유자만 주민등록상 전입자로 되어 있다. 등기부 등본 보겠습니다. 배당 요구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마 채무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매매로 샀습니다. 이때 대구가 상당히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래가액 2억 2,850만원. 자, 근저당은 수륜농협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후순위로 개인 채권자가 있습니다. 6천. 그리고 가압류도 있습니다. 예, 가압류. 그리고 중소기업 중앙회에 또 대출을 받았습니다. 국민은행 가압류. 어떤 사업을 한 게 확실합니다. 이 정도의 채권자가 있다는 것, 여러 가지, 그리고 다양한 규모가 큰 금융거래, 기타 거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채무를 발생시킨 겁니다.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세무서, 경매가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개인 채권자, 가압류 있네요. 이 사람이, 자, 이런 경우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나쁠 겁니다. 소유자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을 겁니다. 경매 신청까지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은행 이자도 못 냈겠네요. 그래서 은행에도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그 뒤로도 많습니다. 가압류, 캐피탈, 뭐 캐피탈 거의 갈 때까지 간 채무 상태입니다. 기술 보증기금, 그리고 또 캐피탈, 그리고 또 개인 채권까지. 이 사람은 돈을 갖고 이 집을 살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경매로 날아갈 집입니다. 그러면 낙찰 이후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수인 인수하게 될 부담. 등기부 등본상 인수되는 것은 없습니다. 낙찰받고 나면 1순위 근저당권, 그 이후의 모든 권리는 말소되고 깨끗하게 모두 소멸되고 등기부 등본엔 경매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만 남게 될 겁니다. 관리비는 입찰가 명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 상태의 전 소유자라면 관리비 연체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금액이 크면 클수록 면도 협상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전에 일단 확인해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실에 꼭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과금은 관리비 포함인지 아닌지 한번 꼭 확인하십시오. 아마 열병합 그 지역이니까 관리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포함되어 있을 거고, 아니 별도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전기도 아마 아파트니까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임차인 없습니다. 조사된 바 없고 목적물 소재지에 방문했으나 전혀 반응이 없었다. 예. 그리고 동사무소에 소유자 세대만 전입되어 있다. 소유자가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실에서 지금 관리실에 등록된 관리비 납부자가 누군지, 이 소유자 이름인지 안 가르쳐 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돼가지고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소유자라고 짐작하고 소유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사람을 상대로 명도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명도 계획. 명도 대상자는 소유자입니다. 자, 이 사람은 소유권자이고 낙찰받고 한 1에서 3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협상이 잘 된다면 한 1개월 정도고 잘 되지 않는다면 3개월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약 300에서 350 정도 예상이 되는데 300만 원 이하에서 협의를 해서 내보내야 됩니다. 관리비 연체가 굉장히 많다면 아마 이 비용도 많이 들 겁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채무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관리비 연체가 있을 것이고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마 조금은 애를 먹을 수 있는 명도가 되지 않을까 짐작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짐작이고 실제 뚜껑을 열었을 때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예상 낙찰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 예상 낙찰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매물을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매매 물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나와 있는 호가하고 있는 물건의 일부입니다. 물론 겹치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나와 있는 매물수하고 숫자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매도자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같은 평형대의 물건 9층인데 나는 3억 8천을 받아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3억 9천을 받아야 된다. 9층이고 25층입니다. 9층이면 11층과 비슷합니다. 3억 8천. 현재까지는 가장 저렴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3억 7,500까지 있습니다. 3억 7,500. 3억 7,500. 자, 이 금액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4억 2천 있습니다. 자, 이런 건 비쌉니다. 경매 나온 집은 올수리 뭐 이런 거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을 비교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억 7,800이 있습니다. 16층. 3억 7,800과 3억 7,500 아주 유사한 금액입니다. 이런 물건들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3억 8천 있습니다. 9층. 자, 이것은 빼고 3억 6,500까지 있네요. 3억 6,500. 6,300도 있습니다. 6층. 아마 같은 매물인 것 같습니다. 6층. 3억 6천 중반까지도 있습니다. 4억 2천. 자, 알겠습니다. 3억 7,800, 16층. 아까 봤던 매물이네요. 3억 7,800. 이것도 16층. 2층 3억 4,500. 저층은 3억 4,500도 있습니다. 저층은 거의 3억 4천에서 그리고 우리는 중층이죠. 중층은 3억 7,500까지 있습니다. 즉,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수업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평형대의 집주인이라면 얼마의 매도 호가를 부르시겠습니까? 저라면 3억 8,500만 원 내겠습니다. 내서 자, 3억 8천 죄송합니다. 3억 8천의 호가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꼭 살 생각 있으면 뭐 한 300 깎아줄게.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3억 7,500보다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은, 하다못해 최소한 3억 5천은 손에 쥐고 싶은 그것이 매도자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 이하로 깎아낼 수 있겠습니까? 잘 깎아봐야, 정말 잘 깎아봐야 3억 7천 아니겠습니까? 보통 2, 300 빼주잖아요. 3억 7천 이하로 이 물건을 사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시장 상황은 다를 수 있으니까 뭐라고
못 박아서 단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한번 실거래가를 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층 3억 4천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 되려면 저층은 3억 4천 가야 된다. 자, 여기서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높은 건 3억 5천 있습니다. 우리 물건 3억 11층 유사한 높이가 3억 9,300 그리고 3억 8,800 있습니다. 그리고 7층 3억 6,600 있습니다. 이거 3억 7천에서 아마 금액이 내려갔을 겁니다. 3억 7천 정도. 조금 더 앞에 가보면 뭐 3억 6,800, 3억 6,500. 즉 3억 6천대로 내려갈 수도 있겠다. 3억 6,800. (3억 7천에서) 좀 더 내려서 정말 한가, 정말 낮게 봤을 때 3억 6천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좀 더 공격적으로 꼭 받아야 되겠다 이러면 3억 7천을 적용하십시오. 자, 이것은 꼭 낙찰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적용하십시오. 그러나 일반 상식적인 사람의 생각에 비춰서 본다면 매수자라면 이 정도 금액도 노려볼 만합니다. 왜? 실거래가에는 이 정도 금액대 거래가 됐고 경매 물건이라면 수리가 전혀 되지 않은 아파트에 비교해야 됩니다. 따라서 3억 6천 정도 금액이 되면 거래 가능한 금액이다. 매수자와 매도자의 의견이 합치되는 금액이 이 금액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또 매도자와 공인중개사의 의견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매수자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이 금액이 확률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깎았을 때 금액입니다. 그래서 정말 보수적으로 입찰을 한다면 이 금액을 적용하셔야 될 겁니다. 인근 낙찰 사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금액대와 평형대 비슷한 것을 뽑아서 제가 3개 정도 뽑았습니다. 자, 성서 2차 보성타운 97년도 건축이었고 전용 면적 18.1평이었습니다. 13층이었고 남양 2차에 낙찰됐습니다. 중요한 건 2차에 됐습니다. 4대1이었습니다. 4대1이라는 경쟁률은 실사용자들은 살아있다. 시장은 움직이고 적정 거래가 되면 매매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시장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방타운 97년도 건축된 우방타운 25.7평 이건 20층 중 20층이었습니다. 남양이고 2차고 이건 7대1 정도 경쟁했습니다. 이게 성서 2차 이 무슨 우방타운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잘렸는데 영남 우방타운이네요. 영남 우방타운 이것도 2차입니다. 7대1이었습니다. 7대1. 전용 면적 18평, 25평, 4대1, 7대1 이 정도의 경쟁률이라면 이 시장은 2차에서 무조건 낙찰될 것이며 실제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의 수요가 최소한 이 경쟁률 안에 2에서 3명은 무조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이번 경매에 입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 퍼센테이지에 낙찰이 되는 걸 두 눈으로 본 사람들이 3명, 6명이나 있습니다. 18년 8월 용산 롯데 25.6평 2차였고 21명 들어왔습니다. 21명. 불과 3개월 차이고 지금 현재와는 거의 6개월 정도 차이 납니다. 그때 21명. 이것은 투자 희망, 즉 투자자의 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사람들이 21명 입찰했다. 이런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장은 아직도 투자자가 기웃거릴 수도 있다. 그러나 연말을 좀 와서는 그 수는 빠졌습니다. 어쨌든 실사용자만 가지고 경쟁을 해도 이 정도는 경쟁률을 기록할 수 있으니까 그 점 꼭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거래 가능 금액 대비 낙찰가는 93.39, 95.5, 95.48%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것을 가중평균해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95%가 나왔습니다. 즉, 이 지역은
거래 가능 금액 대비 95% 정도의 낙찰가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여기 4명, 7명, 21명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명확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말 한가, 제가 봤을 때 정말 한가라고 할 수 있는 3억 5천 정도에 쓰면 올 수리가 아닌, 수리가 전혀 안 된 정말 기본 집이라고 봤을 때 3억 5천 하면 3억 3,751만 원 나옵니다. 자, 이것은 경쟁을 감안해서 제가 반영한 겁니다. 이사비 300 적용한 거고 3억 3,700에서 그리고 상한가인 3억 6천을 적용하니까 3억 4,700 나왔습니다. 3억 3,700에서 3억 4,700 낙찰 받고 싶으시면 이 정도 금액은 쓰셔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불안하다면, 더 쓰겠다면 자, 여기에 3억 7천을 적용해야 되겠죠. 네, 3억 7천 적용해야 됩니다. 3억 7천 적용하면 약 3억 5,600 나옵니다. 3억 5,600 이 금액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미친 듯이 이 집을 꼭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3억 5천 중반대 금액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장 확률이 높은 금액은 3억 4천 후반대입니다. 3억 4천 중후반대. 이 금액이 가장 확률이 높고 정말 보수적으로 쓴다면 3억 3천 후반대. 즉 정리하자면 3억 3천 한 800 정도 이 정도 금액에서 3억 5천 700 자, 이 금액 안에 들어갈 겁니다. 다만 경매 이익으로 치자면 한 중간 가격 정도인 3억 4,700 정도. 이 금액 정도면 넉넉히 낙찰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시장에 특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쓰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금액도 가능하다는 거고, 제가 추천하는 금액은 이 금액입니다. 3억 4천 중후반. 그렇게 했을 때 예상 비용표입니다. 3억 4,700을 만약에 쓴다면 취득세는 이 금액이고 국민주택채권 등기비용 그리고 이사비용 들어갑니다. 무조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한 300 정도 보태주면 3억 5,431만 7천원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분석해서 지금 이 물건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떤 경쟁률로 얼마 정도의 금액에 낙찰될 것이다. 그것을 가장 일반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판단할 것이다. 그것을 짚어가면서 이렇게 계산을 해낸 것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생각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저의 낙찰가가 100% 적중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아주 합리적이다 보니까 맞출 확률은 그런대로 넉넉히 90%를 넘어갑니다. 신뢰하셔도 될 것 같고 좀 더 많은 자료로 좀 더 분석해야 되지만 10분이라는 어떤 그 시간에 쫓기면서 제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클릭해 주시고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